궁금해하고 계시는 브렉시트는 뭐냐? 브리티시 더하기 엑시트예요. 영국이 나간다는 게 브렉시트예요. 토요타, 닛산, GE, 유니레버 수많은 기업들이 엑소더스하는 과정에서 영국발 위기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갑자기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스완은 뭘까요?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는 검정색 백조를 뜻하는데 이 검정색 백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이상한 일인 거죠. 이상한 일. 백조는 원래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인데 하얀색이어야 되는 백조가 아니라 검정색 백조가 나타났으니까 블랙스완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잠깐 우리 2016년을 돌이켜 볼게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6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에 대표적인 이상한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마도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 이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당선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내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탄핵 결정된 거. 이게 예상할 일이었다면 당선이 안 됐었겠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블랙스완 중에 또 하나의 2016년을 강타했던 엄청난 블랙스완 하나가 바로 브렉시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브렉시트는 뭐냐? 이 브렉시트라는 단어는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브리티시 더하기 엑시트예요. 브리티시는 뭐예요? 영국이고요. 엑시트는 뭐예요? 나간다, 출구 뭐 이런 뜻이죠. 결국 영국이 나간다는 게 브렉시트예요. 그럼 영국이 어디로부터 나갔느냐? 바로 유엔이 아니고요. 표정이 유엔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웃겨야 되는데 대신 웃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영국이 엑시트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엑시트 하느냐? EU로부터 엑시트 한다. 그럼 그 EU는 뭐냐? 그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EU란 거대한 FTA. 제가 이렇게 할게요. 조금 안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근데 한국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일본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요. 근데 자동차를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 자동차가 똑같이 100원에 수출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될 때는 관세가 매겨지는데 그 관세가 약 10% 매겨진다고 하면 쉽게만 가정해서 10% 매겨지면 미국에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11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둘 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기술 경쟁력, 디자인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잘 팔리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해요. FTA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무관세로 거래하자. 같은 나라, 한 나라에서처럼 똑같이 거래하자. 다시 말하면 관세 없이 수출입하자 이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러면 일본과 미국이 관세 없이 수출입을 하면 우리는 110원에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데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서 10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가 판매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FTA를 어쨌든 여러 영역의 경제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Economic Integ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통합이 있는데 경제 통합의 범위가 가장 낮은 거, 가장 수준 낮은 경제 통합을 FT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간에 다른 여러 가지 협력을 더해요. 야, 우리끼리는 노동력도 자유롭게 이동하자, 기업도 자유롭게 이동하자, 뭐 이것저것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 거, 뭐 공동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관세 동맹이라도 있고 FTA보다 더 강력한 경제 통합의 레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레벨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통합하다가 우리 정치까지 통합하자. 정치까지 통합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대통령 하나만 뽑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치 통합하기 이전 단계, 경제 통합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 그게 바로 EU의 모습이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브렉시트는 이런 엄청난 경제 통합으로부터 우리 안 하겠다. 그런 회원국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EU 회원국이 결성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영국은 EU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었지만 그 믿음이 깨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급등락합니다.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2016년에 영국 파운드화가 10% 빠지고요.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 주식시장 모든 주가가 뭐 5%에서 10%까지 쭉쭉 빠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브렉시트가 실제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 EU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브렉시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브렉시트의 이행 과정에서 왜 브렉시트의 찬성 투표 의사결정을 했을까? 이게 첫 번째 가장 궁금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거의 EU 회원국 중에서 마청 역할을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시나요? 어떤 동호회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동호회를 합니다. 테니스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동호회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테니스 동호회에서 가입되어 있으면 뭐를 내야 돼요? 회비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 회비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인두세 개념이에요. 두당 얼마. 그런데 우리는 또 국가라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비를 내야 돼요.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회비. 그게 바로 세금이죠. 근데 그 세금은 인두세 개념일까요? 아니죠. 제가 웬만한 여러분들보다 많은 세금을 냅니다. 뭐예요? 소득의 기초에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는 조금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죠. 역시 EU 회원국에서는 영국이 거의 마청 둘째형 정도 되니까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더 많은 회비를 냅니다. 근데 더 많은 회비를 내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의 많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2012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그만두지 못해요. 강력한 FTA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먹여 살려줘야 되죠. 분담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은 자꾸 남의 나라 살리느라고 지원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 이렇게 느껴가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큰 자극제가 됐던 건 뭐냐면 여러 난민들이 막 와요. 난민들이 오면 주로 이 EU에 온 난민들을 니네 나라 몇 명 가져가, 니네 나라 몇 명 가져가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맏형과 둘째형이 많이 분담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로 돌아갈게요. 그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이 왜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이민자들, 이 난민들은 가난해요, 부유해요? 가난하죠. 가난한 정도가 극단적으로 가난하겠죠. 거의 헐벗은 수준으로 가난하겠죠. 그럼 이들이 들어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죠. 첫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선호하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백인의 컨셉에서도 이렇게 아프리카 흑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난민들,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저임금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이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영국 현지에 있던 영국 국민들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소득층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런 여건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강한 회원국이었는데 이제 회원국 안 할래 이거잖아요. 회원국 안 할래. 영국이라는 나라가 EU 회원국과 한 나라처럼 지내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자. 쉽게 말해 볼게요.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들.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이나 뭐 여러 가지 공부 때문이나 어학연수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주 간단히. 더 중요한 얘기가 영국 런던은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때 싱글 퍼슨스 룰이라고 동일인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게 뭐냐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인증 허가를 받고 영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 그 다음 여타 EU 회원국에 추가적으로 브랜치를 진입할 때 별다른 인증 허가를 안 받는다 하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EU에 진출할 때, 유럽에 진출할 때 영국에 먼저 진출을 하고 그걸 교두보로 삼아서 여러 지점들을 EU 회원국 전역에 내는 방식으로 금융산업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두 가지가 결정되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데 결별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좋게 결별합시다. 라고 영국 총리가 EU 회원국들한테 제안을 하죠. 그거를 그 유명한 체커스 플랜이라고 해요. 우리 사이좋게 헤어집시다. 그랬더니 이 EU 정상들이 뭐래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결국 영국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합의문들이 결국은 EU 회원국들이 같이 동의를 해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브렉시트가 어떤 체계적인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은 잘된 합의에 브렉시트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하고 그냥 우당탕탕 브렉시트 하게 될 위협에 처합니다. 특히 그 합의문을 만드는데 합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원국에 있다가 나가게 되면 페널티를 내야 돼요. 그럼 페널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50조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하원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럼 메이 총리가 여러 가지 합의문을 가지고 의원 내각제로부터 결정을 받는데 안 해줘요. 아무런 합의문 없이 브렉시트가 결정되기로 한 원래는 이제 3월 달이었는데 그게 이행된 거죠. 늦춰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냥 우당탕탕 브렉시트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렉시트를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 해서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채 브렉시트가 이행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당탕탕하는 일이 벌어질 게 두려워서 그거를 역시 하드 브렉시트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자, 하드 브렉시트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산업에서
경제적인 여건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또 유념해야 되는지를 오늘 경제캐스터 오지영 캐스터가 그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 기업들이 영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산업은 글로벌 금융사들과 자동차 업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275개가 넘는 금융회사들이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과 펀드, 그리고 수천 명의 인력을 영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을 포함한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사들은 모두 브렉시트에 대비해 자산과 인력의 일부를 다른 도시로 옮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랜 시간 유럽의 금융 허브로 불리던 영국 런던의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본 닛산 자동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영국에서 인피니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혼다 역시 2021년까지 영국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도요타와 독일 BMW, 그리고 미국 포드 역시 향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 생산시설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이 나가고 기업들이 나가면 고용이 침체되고 영국 경제가 큰 쇠락하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의 영국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드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영국 경제에 먼저 1차적인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요. 한번 영국 경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지위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채 1위를 굳건히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런던이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런던이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리고 뉴욕이 잘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뉴욕도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뉴욕도 못하고 런던도 못했는데 뉴욕이 상대적으로 덜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그런 영향력이 실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심텀, 이런 심텀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금융사들이, 역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던 금융사들이 엑소더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에어버스가 영국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이행 과정에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요타, 닛산, GE, 유니레버, 에어버스, 이건 현지 언론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엑소더스 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국 내의 본사들은 그 해당 지역들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구조조정 지역들 보세요. 그 공장이 없어지면서 구조조정되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같이 공실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영국발 위기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당한 위기와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부터 이탈하는데 나름 맏형은 아니지만 둘째형 정도 된단 말이에요. 둘째형이 되니까 나 둘째형 없는 EU 의미 없어. 나도 나갈래. 수많은 엑시트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영국만의 엑시트가 아니라 또 다른 EU 회원국들의 엑시트가 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유럽 결속력 자체의 위협,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또 문제점, 경제적 문제점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에 걸쳐서
EU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는 여러 국민투표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발휘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국민투표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시끌시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정말 영국이 엑시트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이퇴를 하면 우리나라는 한 EU FTA가 있단 말이에요. EU 회원국과 한국은 무관세로 교역한다라는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영국이 이탈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은 영국과 또 다른 FTA를 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영국 수출 물량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은 역시 개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야 되는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요. 기존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영국 국민인데 뭐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비자를 받는다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절차를 받아야만 실제로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율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3월까지가 기한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브렉시트 이행 시점을 연기해 놓은 상태죠. 굉장히 어렵게 연기해 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영국 총리가 EU에다가 연기를 계속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합의안을 가지고 오겠다 하면서 연기를 신청하는데 언제까지나 연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 판단되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은 노딜 브렉시트, 아무것도, 왜냐하면 영국 내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의문이 없는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한 가지 크게 점쳐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노 브렉시트, 브렉시트를 그냥 아예 무산화시키자. 왜냐하면 EU 회원국들은 그걸 원하기도 하거든요. 야,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런 거죠. 노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딜 브렉시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막바지 상황에 합의문을 어쨌든 영국 내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EU와 나름대로 합의를 해 나가면 합의가 있는 브렉시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게 다를 수 있고 이번 주 경제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